푸른밤 종현입니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을 보면요, 정신과 의사와 대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애매하다 싶을 때는 룩셈부르크 같은 낯선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선 아무도 당신을 모릅니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하실래요? 우린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현실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말이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변을 의식하느라 결정을 못할 때가 많은데요. 내 안의 눈을 무시한 채 남들 시선만 신경 쓰다가는 정말 후회할 일 많이 생기죠. 나는 하기 싫은데 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맞다고 하니까. 나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원치 않는 선택을 하면요, 그땐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 시선보단 내 안의 시선을 먼저 들여봐야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보다 실패는 덜할 것 같은데요. 1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5 Seconds of Summer의 She Looks So Perfect. 예, 듣고 왔어요. 신나는 노래네요. 뭔가 하루를 깨워야 될 것 같은 월요일이니까, 예, 여러분 힘차게 한 주 시작하시라고. 자, 오프닝에서 어떤 책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룩셈부르크 같은 낯선 곳에 있다. 누구도 날 모르는 곳,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선택을 해봐라. 그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비교적 남들의 관심이 그렇게 닿지 않는 부분마저도 습관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쓰면서 날 어떻게 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갈림길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애티튜드도 상당히 아름답죠. 하지만 이 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면 나의 선택들이 또 사라지게 돼버리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자, 별에서 온 연애, 옥상달빛, 그리고 김윤주 씨, 박세진 씨, 네,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이 많죠. 방송 중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백화점 상품권, 닭가슴살 소세지와 스테이크, 자동차 방향제, 종현 소품집, 그리고 제 사인이 담긴 사나이업 책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선물도 있어요. 2016 더 크라이 에픽하이 앤 치코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1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는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산업, 생상, 삼성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그녀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이게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왠지 그러니까 리메이크도 되게 많이 된 곡이기도 한데 원곡자의 버전을 많이들 아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또 푸른밤 청취자의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10대, 20대 분들은 원작자 최호섭 씨의 노래 오늘 가져왔거든요. 최호섭 씨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곡인데요.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입니다. 물론 이 가수, 이 가창자의 이름이나 노래 전체를 알진 못하더라도 후렴구랑 이 제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래를 듣고 올게요.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겠습니다. 네,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이게 녹음이랑 이 모든 것들이 좀 지금보다는 시간이 좀 흐른 이전 것의 녹음 상태, 믹스 상태다 보니까 좀 예스러운 느낌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낭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곡들은 참 그때의 어떤 마이크 혹은 가창법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더 다가오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서연님. 쫑디, 저 내일 대학 기숙사 들어가요. 신입생들에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했거든요. 대학에서의 첫 발자국이라 설레기도 하지만 낯을 많이 가려서 걱정도 되네요. 쫑디가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새로운 또 도전을 하시는군요.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프로그램 신청을 하시고 또 신입생들과 함께하는 뭐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하면 더더욱이나 빨리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9491님, 25살 자취하는 남자입니다. 지인과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겨울이 비수기라 수익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받아서 할부로 돈을 들이며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돈도 못 드리고 죄송해서 연락도 피하고 있었는데 오늘 누나한테 연락이 왔네요. 주말에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부모님이 좋은 고기 사두고 여행 가실 거라고. 왔다 가라고 하셨다고요. 눈물 왈칵 쏟아졌네요. 지금도 죄송스러워서 연락은 못 드리지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된다고. 겨울 지나고 꼭 양손 무겁게 찾아가겠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잖아요. 연락을 빨리 드리시는 게 사실 양손 무겁게 찾아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요. 그것보다 한 통의 전화, 뭐 한 통의 사진, 한 통의 또 메시지 이런 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손 무겁게 다가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도와드리고 싶고 나의 어떤 이 성장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이해하는데요. 지금은 뭐 또 겨울이라는 그 계절적인 부분에서 또 비수기시니까 부모님들도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 빨리 드리시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좀 이겨내려면 사실 이럴 때 연락을 안 드리거나 이런 것보다 연락드리고 내 사정이 어떤지도 조금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넌지시 조금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좀 물론 일은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면서 좀 보내시는 게 가족과의 관계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9388님, 방학하고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배우면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빨리 잘 쳤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손가락 너무 아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에휴, 이게 뭐 한 3주 정도는 정말 이 굳은 살 때문에 좀 통증이 심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렉 기타는 거의 못 치고요. 칠 줄 모르고 그냥 어쿠스틱 기타 조금 치거든요. 네, 저도 저 중학교 때 밴드부 같이 했었던 기타 치는 멤버 친구한테 나중에 좀 나이 들고 성인 돼서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참 재밌어요. 시작할 때. 근데 좀 저는 코드웍부터 시작을 해서 뭐 코드웍이랑 뭐 파워 코드나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배웠던 편이어서 반주 위주로. 근데 이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기타 코드 잡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만큼 손도 금방금방 또 아파오고 또 아픈 만큼 또 금방 굳은 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금세 또 굳은 살 배겨서 안 아프실 겁니다. 5279님, 라디오 안테나가 계속 지직거리다가도 손을 대면 깨끗하게 들려요. 테이프도 붙여보고 천도 감아봤는데 손만 떼면 다시 지직거리네요. 덕분에 한 손으로 안테나 잡고 들어요. 얘도 사람 온기가 필요한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사람 몸이 뭔가 있나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테나의 이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닿아 있는 무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집에 강아지라도 있으면 강아지에게 좀 부탁을. 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뭐였더라? 그래서 뭐 좀 받쳐야 되는데 룰로 와봐. 그래서 루 엉덩이에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금방 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8873님, 오늘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엉엉 우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들어주기만 했네요. 푸른밤에서 위로받았던 말이 많았는데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지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못했더라도 뭔가 들어준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사실 이거 뭐 꼭 위로의 말을 하는 경우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위로의 말을 들어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어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힘이 된 거니까 그런 힘든 시기에 또 전화를 걸 친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또 스스로 위안이 됐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연락하셔서 그때 좀 그래서 나도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좀 괜찮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시더라도 지나가면서 항상 내가 널 생각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심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뭐 막 많이 캐묻고 이러는 게 사실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요. 9785님, 가끔 푸른밤 전에 하는 꿈꾸라를 듣는데요. 마지막 정리 멘트인 난 네 꿈꿔가 너무 간질거려서 웃겨요. 이참에 쫑디도 스페셜하게 가끔 해줘요. 예를 들면 네 눈동자의 건배 이런 거요. 이거 태희씨 되게 위트 있지 않아요? 그거 막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난 네 꿈꿔 이렇게 하고 끝내시잖아요. 되게 순식간에 끝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 되게 재밌던데. 저 좀 이런 느끼한 거 되게 재밌어하는 편인가 봐요. 저 이런 느끼한 장난, 느끼한 멘트들 이런 것들 되게 그렇죠. 막 간지러워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지러워하면서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재밌어하는 편? 네. 재밌어요. 그래서 네 눈동자의 건배 이것도 이건 좀 올드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런 거 좀 신선한 거 좀 보내주십시오. 저 친구들한테 좀 써먹게. 8389님,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꼬리뼈에 금이 갔어요. 아이고. 다 났는데 3주쯤 걸린다는데 못 움직이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그래도 쫑디와 푸른밤을 함께하는 건 좋아요. 빨리 낫길 빌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스케이트 그래요. 어서 낫길 바라고요. 꼬리뼈 저도 안무 연습하다 넘어져서 금 가거나 그건 아닌데 염증 생겼었거든요. 꼬리뼈 쪽에 꼬리뼈 쪽에 이제
뼈가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딱 넘어지면서 꽝 부딪혀가지고 너무 아파서 아이고 꼬리뼈가 금 갔나 봐.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 이제 부딪히면서 같이 접질린 것처럼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고 그랬었는데 어서 낫길 바라고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앉아있기도 조금 너무 힘들고 이것도 심지어 금이 간 거면은 더더욱이나 통증이 심하실 텐데 어서 낫길 바라겠습니다. 7918님 대전에 사는 27 남자입니다. 4년간 만나온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기들 성장 동영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 직업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하셨고 결국 헤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잘 잊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람을 잘 잊는 법은 저도 잘이 아니라 아예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흐려지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셨다.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게 사람 둘이 만나는 거긴 하지만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것이나 또 다름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인연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놓아주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제 입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가족끼리 만나는 것이 또 결혼이기도 하고 사람 여럿이 또 이제 인연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7928님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사람 만나셔가지고 좋은 인연 또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 그리고 좋아서 하는 밴드의 나의 주인공 두 곡 들을게요. 내가 단잠에 들 때까지 그대 내 곁에 있어줘. 나의 꿈속 주인공 돼줘. 나 하루 종일 MBC FM for you. 굳건했던 사랑의 의지가 순식간에 부서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조금씩 천천히 부식되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생각 어떠세요? 저는 약간 사랑에 집착을 하는 순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집착하는 순간. 네. 자, 세진 씨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 한번 했었던 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변하려고,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타입들이 있어요.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죠. 그렇군요. 솔로와 커플, 남자와 여자, 대상과 상황을 가리지 않는 연애 고민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광범위한 각종 스킬과 조언을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야?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김 사장. 아이고 박 사장. 아이고 반갑네. 그래. 자, 뭐 어떻게 지내는지는 그냥 안 물어볼게요. 잘 지내고 계시겠죠? 얘기하고 싶다. 평소에는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더니 안 물어본다니까. 네네네. 뭐 한번 물어볼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자, 뭐 서로를 지치게 하는 말과 행동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윤주 씨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집착하는?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한다고 아무리 표현해도 그거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약간 내가 사랑한다니까 당연히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랑한다고. 나중에 그렇게 막 화가 나서 얘기할 만큼의 집착? 이 정도면 이해하겠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말은 해야 되는데 도를 그게 넘어서는 순간. 말한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우 힘들겠다. 그럴 수 있죠. 세진 씨는 네. 나 원래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네.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네. 상대는 되게 고맙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변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 없이 그냥 나 원래 이런데 네가 알아서 뭐 맞추라는 네가 등 맞춰. 뭐 못 그런 맞추겠으면 식으로 어떡해, 조금 뭐.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죠.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뭐 같이 자라온 것도 아니고 그쵸. 같이 자랐다고 해도 다르게 크는 경우가 얼마나 맞아요, 많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뭔가 노력이 안 보일 때. 저는 사실 왜 또 그래 이 말 딱 나오면 끝인 것 같아요. 또가 거기 들어있네. 그러니까 왜 그래가 아니라 왜 또 그래. 이게 상당히 뉘앙스 자체가 그렇네. 귀찮음과 귀찮음과 난 잘못한 거 없음과 넌 자주 왜 그러니? 널 이해 못하겠음과 그렇지.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네. 왜 또 그래가 나온 순간 끝입니다. 그렇구나. 왜 또 개인적으로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또 그래라는 말이 나오면 인정. 깔끔하게 뒤돌아서시면 저랑 만약에 누군가 만난다면요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거야? 만약에 앞으로 만날 나의 여친아 2016. 듣고 있니? 만약 지금 듣고 있다면 내가 왜 또 그래라 그러면 끝이다. 자 그래요.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지치게 하는 행동과 말 뭐 그런 것들. 이런 말 가장 안 듣는 게 가장 좋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또 그래? 진짜 기분 나쁘네요, 약간. 왜 이제 기분 나빠요?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어떨 그런 것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또 그래? 뭐 저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모르게 들었을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왜 또 그래가 약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난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되게 별로인 것 그러네. 같아요. 그렇네요. 너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런 왜 느낌. 유난 떠는 난리야? 것처럼. fen 씨는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요? 들어보신 나 적 왜 또 있는지. 그러냐고? 그게 아니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왜 또 그래? 갑자기 제가 반말하겠습니까? 조금 놀랬네요. 네. 절대 2016 이후로 또 예, 예. 갑자기 말을 놓는 줄. 근데 왜 또 그래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기분은 나쁠 것 같은데. 그죠? 네, 왜 아무래도. 또 그래?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오겠습니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 두 팔을 벌려 세상을 다 껴안고 난 달려갈 거야.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 듣고 왔습니다. 아유, 저 옥상 달빛을 알게 된 몇 곡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네네. 곡이에요. 진짜요? 없는 게 메리트, 수고했어 오늘도 이런 곡들 들으면서 옥상 달빛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좀 그 앞에 피아노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상당히 귀를 끄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들을 때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도 들어봤고요. 너무 자르고 막 간 것 같잖아요, 지금. 두 분이 고맙다고 하시기에 네. 듣고 싶은 말 들어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예. 천안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L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27살 대학원생인데요. 작년부터 저희 과 전공 수업을 다른 과 남학생들이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유난히 눈길이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항상 복도 쪽 맨 끝줄,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과 친구들 무리를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됐는데요. 교수님의 어떠한 지적에도 시종일관 웃으며 발표하는 모습에 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강을 일주일 앞두고 그 사람에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자친구가 있냐고, 없으면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죠? 제 친구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저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물어본 거다. 싫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했더니 에이,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일단 번호를 드릴게요. 근데 혹시 오늘 바쁘세요? 안 바쁘시면 카페 가서 얘기라도 해요. 먼저 카페에 가자고 하다니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너도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오케이.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색하고 대화도 끊기기도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즐겁게 대화를 했죠. 카페에서 그 오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호를 선뜻 주지 못했던 건 주말에 소개팅이 잡혀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저랑 얘기를 해보니 소개팅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사실 저 지금껏 제가 먼저 대시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서요. 이 관계를 리드하고 남자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엄청났습니다. 그 오빠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톡도 잘 안 했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요. 제가 먼저 톡을 보내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을까 봐서요. 저는 아직 그쪽에 대해 잘 모르고 마음이 없는데 그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오래 두고 보는 스타일이라 솔직히 말하면요. 남자들은 얼굴 많이 봐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뭐야? 그쪽이 제 이상형은 아니에요. 어머, 너도. 근데- 어머. 진짜 화난다 이거. 근데 알아가고 싶어요. 절 좋게 뭐야? 봐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 궁금해요. 이상형이 아니라는 말에 좀 생각이 많아졌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외형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번호는 왜 주셨어요? 차라리 주지 말지. 이럴 거면 그냥 오빠 동생이 낫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짜증나. 이상형이 아니어도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제 말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저는 사람을 오래 두고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자존감 하락이에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장이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따를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니 시간을 갖고 더 친해져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서로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만나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기숙사를 옮길 땐 짐도 같이 옮겨주겠다고 하면서 사이가 좋아졌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전 사람을 오래 보고 조용히 하세요. 비하세요. 전 어쩔 수 없이 오빠 동생 사이로 남자고 얘기를 했고 오빠는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미쳤나 봐요. 또 먼저 연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전시회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아프다고 하면 학교 주변 병원도 찾아주고 여행을 다녀왔을 땐 기념품과 쪽지도 주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요. 전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관계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장 속에 갇힌 건가요? 아니면 저라는 사람을 신중하게 살피려는 건가요? 저 계속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요? 정말 세상은 넓고 되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엄청난데요? 너무 저 짜증나는데요? 근데 이 남자분의 말이 뭔지는 알겠어요. 저도요. 뭔지는 알겠는데 너무 솔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왜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 또 그래 진짜? 근데 이 사람. 너 왜 또 그래? 나 이상형 아닌 거 아는데 왜 또 계속 그 말해? 너도 내 이상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 오래 보고 사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글쎄. 근데 이렇게까지 다 툭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친구분이 이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저희가 난- 보통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요. 남자들은 얼굴만이 봐요. 저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미 어쩌라고. 공식적으로 너는 지금 내 스타일은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앞에다 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아무리 이거는 정말 그렇게 잘생겼나요? 치더라도. 이건 아무리 예뻐도 자존감 완전 바닥 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치 이거. 그치. 응. 얼굴 많이 보는데 그쪽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 아이,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무슨 지금 소리야? 이분이 그래도 엘씨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이런 그러게요. 얘기조차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먼저 이렇게 대시를 하면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날 먼저 좋아해줬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먼저 대시했다고 해서 막 쟤 나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뭐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정말 안 좋은 사람이고요. 대부분 뭐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한 타입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자가 먼저 대시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사람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처음이라서 너무 번호 갑자기 확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예, 예, 했잖아요. 이 사람 번호를 이렇게 물어봄을 당한 것도 처음이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도 처음이니까 시간을 두고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는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네. 사람에 대한 아 굳이 이렇게 너무 사족이 많았어요 말에. 진짜 안 필요했는데. 굳이. 그리고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뭐 관계 자체가 뭐 여성분이 끊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발전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사실 마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마음에 없지.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 좀 아쉬울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너가 그쵸. 좋으니까 그냥 계속 연락하는 거니? 뭐 이런 느낌이 이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연락을 딱 끊어봐야지 이 사람을 알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을 딱 끊어봤을 때 네네네. 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갑자기 먼저 연락이 온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딱 끊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딱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전 이 사람. 그래요. 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그 말은 진짜 하면 안 됐어. 표현도 다 했고 지금 여성분이 표현을 다 했잖아요. 맞아요.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뭐 거기다 대고 이상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번 연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남자들은 얼굴 많이 봐요. 이거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오. 당신이 얼굴을 많이 보는 거지, 이 남자가 얼굴을 많이 보는 거지. 여자도 얼굴 많이 봐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얼굴 많이 봐요. 저는 사람이고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얼굴도 많이 봐요. 맞아요. 아니,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외형적인 부분에 끌리는 거야. 뭐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인 거지. 하지만 본능을 넘어서는 것. 우리에겐 감성이 있고 그치. 이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력 어필을 하면은 또 새로운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만 잘 맞고 또 마음은 좀 안 맞고 그러면 못 만나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예, 그 좋은 속담도 속담. 있잖아요. 빛 좋은 개살구. 네. 맛이 없다는 거죠. 그쵸. 예, 정말 네. 나랑 안 맞는다라는 것.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여기서는 이미 오빠 동생 사이로 남자고 얘기를 했고 오빠는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은 이미 그냥 저는 이 남자 마음에는 없는 거니까 네, 저는 최대한 연락을 그냥 끊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음.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남자가 그래요. 오면 뭐 그때는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때도 그 연락이 섭섭해서 오는 건지 그냥 아쉬워서 오는 건지 걱정돼서 오는 건지 혹은 정말 친한 오빠가 되어서 오빠로서 연락을 하는 건지 또 잘 그거를 잘 판단해봐야겠죠.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네.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건 또 힘들잖아요 그게. 그치, 내가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조금 힘들잖아. 그게 쉽지가 않잖아. 쉽지가 않잖아. 마음이 생기잖아. 근데 이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자네. 힘들잖아요. 그래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보고 싶고 이러면은 계속 연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 마음을 숨긴다고 해서 뭐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일단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보고 그 대신에 이 오빠가 나한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는 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냥 나의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해소되는 것만 해소함을 느끼지. 뭐 돌려받음이라든지 네네네. 혹시나 뭐 피드백을 이렇게 받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좀 버려라. 뭘 잘해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 오빠가 난 다시 좋아졌나? 어떤 기대감을 부풀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좀 길게 또 사람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장기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좋을 가도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정말 하지만 본인의 마음이 그때까지 뭐랄까 버틸 수 있다면 힘들잖아. 버텨보자네. 알았잖아.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네. 알겠자네. 아이,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광고를 듣고 3부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옥상 달빛의 하드코어 인생아. 아이고. 옥상 달빛의 노래를 두 곡. 오늘 페스티벌인가요? 예. 어머. 옥달 페스티벌 땡큐. 감사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뭐가 의미 있나 뭐가 중요하나 정해진 길로 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사연 바로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3910님, 셋이 단짝이었다가 저랑 남자친구가 사귀게 되는데요. 나머지 한 명 여자친구가 남친한테 따로 톡을 보내거나 연락하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우린 그전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친구가 자꾸 미워지네요. 어떡하죠? 어찌 보면은 신경 쓰이겠다. 당연한 신경 쓰이지. 질투심일 수도 음. 있어요. 이게 나의 남자친구가 되었으니 이건 그 친구가 알아서 약간 줄여줬어야 되는 맞아, 건데. 맞아. 남자친구도 알아서 조금 이렇게 맞아요. 거리를 두고 했어야 하지만 또 친구인데 뭘 그래 이렇게 눈치 없이 말하는 남자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그렇게 너무 많이 연락하지 마. 뭐 친구인데 뭐 어때? 너도 맨날 같이 봤잖아. 그러다 너랑 나랑 사귀었잖아. 괜찮네. 그러다 너랑 나랑 사귀었잖아. 괜찮네. 그러다 너랑 나랑 짝짝꿍. 그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담 삼아서 약간 질투가 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은 좀 마음에 그래요. 남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좀 스쳐 지나가던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음. 네, 한빛나님이요. 좋아하는 남자애가 SNS에 단발머리 여자가 좋다고 올렸네요. 저는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인데 이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데 그 친구를 위해 잘라볼까요? 아니요. 후회할까요? 절대요. 발끝까지 기르세요. 절대 자르지 무서워. 마요. 제발요 자르지 마요. 얼마나 트레이드 마크 허리까지 내리는 긴 머리 이게 내리는. 긴 비 내려요? 머리 좋아하시는구나. 저요? 네. 저는 그러네.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를 좋아해요. 얼굴을 본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왜 또 그래? 왜 그래요? 왜 또 그래요? 진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전 좋아해요. 그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약간 긴 머리가 오히려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저는 긴 머리 여자들 보면 약간 설레요. 왜요? 그러니까 좋아요. 약간 대리만족? 너무 좋아요. 여성스러운 느낌. 그 사람마다 이 취향이 있는 건데 음. 그 취향을 항상 따라가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맞아요. 싶네요. 근데 너무 길게는 하지 마세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또 그냥 뭐 뒤에 좀 이제 얘가- 갈라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잘라줘야 갈라지고 또. 잘라주고 잘라줘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9010님 다른 사람들이 먹던 거는 절대 안 먹으면서 제가 먹던 건 아무렇지도 않게 입 대고 먹는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긴 하지만 얘가 집에서도 가족들이 먹던 거는 안 먹거든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배가 고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허기가 배고픈 지네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9010님이 먹는 게 맛있어 보였나 보다. 근데 진짜 가족들이 먹는 것도 안 먹는데 되게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9010님이? 그럴 수도 있지. 진짜 맛있게 먹는 거야. 푸드파이터 느낌으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야, 거. 이걸 진짜 안 먹으면 내가 한 입만. 너무해. 그러니까. 야, 너 너무 맛있게 먹는다. 메뉴를 그리고 둘이 다르게 시킨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걸 한번 시켜봐요. 그래요. 그래. 그 방법이 아니 있네. 근데 그러세요. 똑같은 거 시켰는데 굳이 내 걸 먹을 필요 없잖아. 그럼 좋아하는 거. 그럼 좋아하는 거. 그럼 좋아하는 거. 굳이 갑자기 야, 내 거 제육인데 네 거 제육도 맛있어 보이는데 한 숟갈만. 괜찮다. 그럼 좋아하는 거. 그래요. 0018님 매일 오후에 도서관을 공부하는데 제 자리에 누가 자꾸 음료수를 놓고 갑니다. 근데 쪽지도 없고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 저 좋아하는 거 맞죠? 공부하라고 도서관을 보내놨더니 자꾸 음료수를 놓고 간다 그냥. 호감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내 자리인 건 확실하겠죠? 음료수 있는 자리에 가서 앉은 거 아니겠죠? 음료수가 있는 것 나의 것. 내 건가? 제 생각에 좀만 기다리면은 쪽지가 올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밑밥을 좀 이렇게 살 깔아주고 궁금증을 증폭시킨 후에 이제 번호를 살짝 혹은 뭐 오늘도 메시지. 수고하시네요 이런 네. 식의 메시지로. 부럽다. 상대방이 상당히 어머. 단계를 아시는 분이네요. 한 방에 가지 않고 되게 부럽네. 차근차근히. 5872님 1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서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어머머. 빌려줘도 괜찮을까요? 친구들은 절대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남친이 저한테 이런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은 못하겠네요. 어쩌죠? 야, 500만 원이면 큰 돈이긴 이게 하네요.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나이를 떠나서 큰 돈이에요. 그럼요. 어느 나이든 그치. 큰 돈이고 이 정도 돈이 필요한 일이라면 근데 정말 큰 일처럼 느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러게. 우선 무슨 일인지 좀 자세히 물어보고 근데 저는 최대한 돈은 저도요.
그리고 최대한은- 돈은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엄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주라고 하기엔 또 너무 큰 돈이어서 주는 마음으로 빌려줘라 이런 얘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가 멀어지니까. 근데 이거 애매해지면 진짜 깨지기 진짜 쉬운 일이어서 내가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겠지? 다 알고서 얘기하는 걸까? 넣어줄 돈 없다 어때요? 와 그러면 그냥 헤어지자 하지 뭐.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그냥 헤어져.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글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전 근데 제 친구가 만약에 물어보면 주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줄 거예요. 뭐지? 뭔 왜 또 말인지 알 그래? 것 같아. 바보짓. 우리 힘들게 왜 그래? 바보짓인 걸 뭔 알면서도 말인지 할 것 알 같아요. 것 저는. 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하면 남들한테는 내가 이거 주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보 같은 짓 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네네네. 어떤 사람인지. 모습을 보여줬었느냐. 네네네. 약속을 평소에 좀 잘 지키는 모습 혹은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또 그러면은 줄 수 있고. 어렵네요 이거 진짜. 윤조 씨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돈 빌리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남편 돈은 제 돈이니까. 남편 돈 내 돈 내 돈도 내 돈. 내 건 내 거. 그렇지. 다 근데 네 남자 거. 친구였다면은 고민은 좀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최대한 그 무슨 일인지가 제일 알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급한 일인지. 꼭 나여야만 하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빌리기 애매하니까 나한테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건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저는 쉽게 나의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 절대 못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고 돈 금액도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일 것 같아서 저는 물어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다 처리되면 얘기해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와 이게 정말 쉽지가 이건 않네요. 정말 고민 좀 그러게요. 많이 해보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남녀 관계에선 돈 관계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절대로. 좋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요.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김찬 씨가요. 제가 얘기했던 걸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챙겨주는 누나가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전화해서 30분씩 통화도 하고요. 저는 누나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한테 똑같이 해줘서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 누나 뭘까요? 진짜 친동생 같았나 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챙겨주고 싶은 맞아요, 친구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니또 같은 거죠. 그렇지. 아유. 숨겨서 속상하네. 챙겨줬어야지만 하지만 그냥 번호도 다 이제 알려주고. 많이 속상하다 이거 근데. 그러게. 근데 그냥 마음을 안녕. 접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맞아요. 일단은 지금 남자친구도 있고. 그냥 좋은 뜻으로 이 누나는 계속 연락을 한 것 네, 같아요. 관계가 인간적인 완전 호감. 무너지다. 인간적인 호감. 사람으로서. 다음 사연이요. 네. 인간적이지 않아서 너무 날카로웠어. 왜 또 이미영 씨 모태솔로에서 벗어난 지 7개월쯤 됐는데요. 남친이랑 만나면 맨날 하는 게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뿐이에요. 남친이 활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뭘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는데요. 저희 데이트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미영 씨가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죠. 그치. 맞아요. 근데 진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매번? 거의 그래서 그렇다고들 하다가 하더라고요. 지겹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광고도 맞아. 있었잖아요. 뭐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항상 똑같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어. 데이트의 패턴을 바꾸자. 음. 이제 뭐 어디로 뭐 야외로 나가자. 뭐 이런 식의 광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뭔가 데이트의 맞아요. 벽에 부딪힌다는 그쵸. 거죠. 막상 진짜 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응. 아니면 뭐 노래방을 가겠어. 뭐 어떻게 이게 하겠어? 또 사람에 따라서 좀 잘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래방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만나면서 노래방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건데 취미생활 하나를 같이 만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볼링이라든지. 왜요? 네. 그럼 앞니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쨌든 너무- 뭐 같은 취미생활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만들어보는 것, 노력해보는 것 그거는 진짜 도움 그쵸. 될 거예요. 중요할 것이라고 네네네.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짧은 사연 좀 만나봤고요. 이제 노래 듣고 네. 긴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또 페스티벌인가요? 옥상달빛에 그래야 할 때. 아이고 또 아이고, 세 이 번째.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너무 슬픈 좋다. 이야기인데 갑자기 또. 왜 슬픈 얘기인가요? 이 슬픈 노래예요. 노래가 네네. 슬프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옥상달빛에 그래야 할 때 들을게요.
자, 옥상 달빛의 그래야 할 때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뭐 파티네요. 무슨 일인가요? 파리 타임이네요. 아, 드레스 입고 올 걸. 아, 연말도 다 지났는데. 이렇게 축하해 줄 거면 제가 드레스도 없으면서 드레스 얘기를 어쨌든 뭐 식탁보라도 두르고 오시지. 식탁보가 없네. 자, 그래요. 사연 하나 더 만나죠. 경기도 용인에서 A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33살이 된 남자입니다. 우리랑 나이 똑같아요. 한 달 전쯤 지인의 소개로 1살 터울의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예쁘고 좋았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났고요. 제가 원래 전화통화는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와 새벽까지 전화통화를 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겨울바다도 보러 가고 손도 잡고 하면서 연애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키가 좀 작거든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여자치고는 중간보다 조금 큰 편인데 저는 그 친구보다 몇 센치밖에 크지를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정말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뭔데? 키. 키가 작아서 싫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아쉽다고. 뭐 바로 말하는 조금 거 아니에요? 아쉬워서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야. 아니, 뭘 고민까지 해? 그럼 나랑 사귀지 말지. 너 키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야 지금? 아이, 왜 또 그래? 아니, 너무 상처는 받지는 말고 그래도 편하고 좋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알지? 그건 알지.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부엌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거나 바지를 사면 세탁소에서 줄여 입거나 하는 거 외에는 제 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키 때문에 연애를 고민하게 된다는 그 친구의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키가 문제가 돼서 연애를 못하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큼 제 키가 작은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여러 번의 솔직한 이야기 끝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게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게. 키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싫어질 때까지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에겐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답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만날 약속을 정했고요. 크리스마스도 같이 보냈습니다. 물론 꼭 관계라는 게 명확하고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애매한 관계가 가끔씩 답답해지기는 합니다.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났고 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좋습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하고 늦은 밤 통화를 하는 모든 일이 벅차고 즐거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쓸쓸한 마음도 듭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아직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를 알아가고 고민하는 시기라서 그런 걸까요?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 끌리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툴고 급하기만 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자꾸 그 친구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키 같은 건 제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친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연 또 처음이네요. 목이 메이네. 왜요? 제가 평균보다 키가 작거든요. 남자 그래요? 한국 평균 키보다 작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만약에 평균보다 키가 크신 분이 있으면 네네네. 저랑 몇 센치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되게 저랑 비슷한. 저도 상황. 약간 예상되는 게 네. 여자 보통 키보다 조금 크면 한 167, 8. 그렇지. 그리고 남자분 한 69, 70일 것 같아요. 네. 전. 그러게요. 근데 저도 사실 저희 집도 그렇잖아요. 네. 권정열 씨가 170이고 제가 165인데 뭐 힐 신으면은 제가 더 커지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170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더 큰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네네. 근데 이게 안 보여요. 키가 뭐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긴 해요. 물론 아실 수 있죠. 아쉽긴 해. 나중에. 이렇게 위로 보고 싶긴 해. 가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럼 이 의자에 올라가라고 하면 돼. 잠깐 위에서 그럼 되죠. 밑에서 보면 돼. 내가 아무- 잠깐 앉으면 되고. 아무런 그런 걱정이 없고요.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그래요, 맞아요.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그걸 찾는 게 더 훨씬 빠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하기에는 사람은 얼굴 많이 본다면서요. 얼굴이 괜찮았잖아요.
아 키는 상관없나요? 키도 좋은데 아, 예. 어찌 됐건 진짜 얼굴도 그 사람 중요하다. 사랑하면 사실 특히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거의 그 외형은 의미가 외형적인 없죠. 건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태진 씨는요? 뭐 이 여자분의 그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보죠. 그런 거에 뭐 별로 얽매이지 않는 여자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 진짜 매력 있으면 잭 블랙 같은 사람 너무 좋거든요. 네네. 키도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 재보진 않았지만 네네.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면 사실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아니 만약에 네. 이게 정말 거대한 문제였다면 네. 저는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겠죠. 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분한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지. 뭐 물론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네네네. 아 뭐 괜찮아요. 키 작아도 좋아해 준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럴 땐 사실 본인의 마음 다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네네네.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랄까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리고 내가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잘해주는 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잘할 테니까 그런 건 조금씩 맞춰가면 안 될까? 사실 외적인 부분이 첫 번째로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에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이 사람의 내면이거든요. 맞아요.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네네. 좀 잘 본인의 마음을 어필하시고 네네.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여성분도 이렇게 완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도 맞아요. 또 만나셨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만나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보통 일 아닌데 그때 또 별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랬을 수 있군요. 아, 예.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너무 네. 거기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 이런 걸 갖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근데 이분 자체가 이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분 지금 자체가 마인드가? 그렇게 막 그 자존감이 낮고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네. 키 때문에 뭐 저도 안 그러거든요. 키 때문에 절대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어서. 그리고 저는 약간 키 큰 여자랑 오히려 키가 약간 작은 남자랑 만나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개그 소재로 좀 쓰거든요. 개그 소재요? 제 키를 어떻게요? 개그 소재로도 막 쓰거든요. 야, 너 힐수는 나보다 크겠다. 뭐 이런 걸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런 편이기도 그 요즘에 하거든요. 또 여자분들이 워낙 크니까 또 그쵸. 맞아. 뭐 사람마다 네. 뭐 어렸을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도 맞아. 있으니까. 우유 많이 먹어서 그래. 네. 자,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시하셔가지고 쟁취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네. 파이팅. 자, 뭐 이제 사연들 다 정리해봤는데 네네.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예예 맞습니다. 오늘 그 옥상달빛 노래의 파티가 이 파티 이어진 것이 이 이유 때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두 분이 저희도 아쉬워요. 17년을 함께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꽁무니를 빼시네요. 아니요 17년에 잠깐 이렇게 요 정도의 시간 잠깐만 저희한테 주시면 다시 옵니다. 저희 정말. 다시 오신다고. 자, 그치.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이제 또 잠시 네네네. 두 분에게 또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네네네. 있는 거겠죠. 사실 처음이에요. 저희가 네. 뭘 시작하고 나서 라디오를 그만하는 게 아예 모든 처음이에요. 라디오를 다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 마음을 먹으면서 쉽진 않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너무 재밌어서 많이 또 특히 연애 상담하는 게 또 저희 전문이라 너무 재밌어서 고민이 사실 많이 되긴 했는데 뭔가 옥상 달빛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33 맞이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요. 기다려 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불러주시면 언제든 저희야 할게요. 뭐 네네네. 당연히 또 기다릴 수 있고요. 두 분 또 중요한 시간 또 보내시고 다시 네. 돌아오시면 또 깊이 있는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을 테니까. 깊이 있는 연애 또 들고 연애하고 올게요. 오시는 건 아니죠? 윤지 씨 그거 안 해야죠. 와, 윤지 씨 대박이야. 와, 나 그거 좀 소름 돋았어요. 근데 안 해야죠 하고서 그 설렘이 느껴졌어요. 안 해야죠. 그런데 나 너무 하고 싶다 약간. 지금 이런 권영현 느낌. 씨와 또 새로운 연애를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그래요, 또 그래요, 1년 동안 그래요. 기가 막힌 열정적인 연애 하시고 세진 씨는 네, 저는 많은 연애를 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 수차례. 네, 수차례. 네, 할 수 있는 만큼. 다 털어놓을게요. 파이팅. 그래요. 재밌게 또 네. 쉬다가 네. 재충전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고.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희가 감사했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청취자분들한테서. 그 뭔가 이렇게 종현 씨 팬분들도 많이 저희를 반겨주셔서 그게 또 되게 고마웠어요. 맞아요. 당연히 또 게스트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도 아무튼 어쨌거나.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네. 나중에 네. 또 회식하면 꼭 오세요. 네, 저희는 아이고, 그런 데 꼭 가죠. 가요.
아 너무 이상했나요? 아니요, 너무 콧물까지 흘리네요. 왜 또 그래? 아, 가야겠다. 왜 또 그래, 진짜. 불러주세요. 네, 이별할 때 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정말 하게 됐네요. 왜 또 그래? 두 분 안녕히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잘가. 엉엉.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난생 처음 내 손으로 인간관계를 끊었다. 항상 나에게 상처만 주던 친구였다. 이렇게 힘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결국 친구는 내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다. 사실 이렇게 친구와 끝내버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다. 친구라는 이름으로도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던 아이였는데 이젠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서 다닐까. 신경 쓰고 싶진 않았지만 그 아이와 나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어떤 폭풍이 밀려올지 솔직히 많이 걱정된다. 내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 곁에서 누구의 진실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너무나도 가볍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 라는 한마디로 지나쳐버린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감정.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인간관계. 답답한 새벽 잠은 안 오고 하루의 끝, 오늘은 정보영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정보영님이 신청하신 스웨덴 세탁소의 답답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연 보면서 친구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받은 상처, 그것들이 또 이제 나의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받은 상처 때문에 보내신 사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이런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냥 지나가, 네가 아니면 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요즘도 가끔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아이 뭐 야 그거 진짜 아니잖아. 그런 소문들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저 스스로 이렇게 탈릴 때도 있는데요. 글쎄 그 사람이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나의 이미지나 혹은 나의 어떤 진짜 마음들?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엮여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그래 잠깐 그래도 내가 참지 뭐 내가 상처받지 뭐 그걸 꼭 굳이 얘기하냐 이런 스타일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런 부분 끝까지 참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진실을 알아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먼저 입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인들에게 먼저 알려서 이런 것들은 혹은 먼저 알린다라기보다 그런 얘기가 들려왔을 때 주변인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힘내십시오.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진짜 오래 가거든요. 5716님 아빠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시는데 오늘 따라 나왔는데요. 아빠가 이 시간에는 클래식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길래 푸른밤을 틀어드렸어요. 바쁘게 움직여서 다 듣진 못하시겠지만 푸른밤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 또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 사연 들으신다면 바쁘셔갖고 못 들으실 수도 있지만 들으신다면 또 얼마나 힘이 날까요? 늦은 시간 나의 가족이 나를 생각하며 또 나 힘내라고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구나라는 생각하실 것 같고요. 사연자분 아버지가 혹시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듣기로 들려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원지영님 승무원이 꿈이지만 척추 측만증이 생겨서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면접을 잘 봐도 떨어질 수 있다니 이렇게 꿈을 접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접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벌써? 그리고 치료도 잘 받아보고 그만큼 또 간절한 꿈이라면 불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 때문에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큰 거죠.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6415님 영화 보고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가 걸어왔는데 밤 공기가 의외로 따뜻하네요. 작년 다짐이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영화 20편 넘게 보는 거였는데 처음엔 잘 보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지키지 못했죠. 올해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영화 이런 문화생활 많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마다 또 스트레스를 풀고 또 어떠한 영감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다르니까 저도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내려놓고 하는 편인데요. 전 영화관은 잘 못 가고요. 집에서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편안하게. 어쨌든 새해 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신 거니까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022님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타지에서 근무를 하시고 엄마는 새벽까지 근무를 하시고 오늘도 저 혼자입니다. 예비 고3이라 집에 12시쯤 들어가는데도 썰렁한 집이 왠지 슬프네요. 향초 하나에 마음을 맡기고 침대에 몸을 맡기고 어둠에 잠겨 혼자 잠을 청해보려고 해요. 쫑디가 조금이나마 외로움을 달래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 또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적적하죠. 많이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 또 본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신 거니까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깨 있을 때 또 어머니가 퇴근을 하신다면 그때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 서로의 외로움을 좀 달래고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집 정말 많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도 또 집에 없는 집사람들 그런 것들 참 많이 느낄 텐데요. 다들 바쁘니까요. 참 가족이라고 하는데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뭐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시간도 참 없는 그런 시기인데 요즘인데 그런 틈 사이에서도 또 나누는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415님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고 소화시킨다고 노래방에 갔는데요. 너무 격하게 놀았던 건지 허리를 삐끗했네요. 누워서 자세를 바꾸는데도 너무 아프네요. 내일은 낫겠지? 낫겠죠? 흑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허리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뭐 몸이 다 중요하지만 허리 같은 경우에는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누워 있을 때도 그렇고 어떤 이 무게를 좀 많이 감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거 내일 일어나셔도 조금 불편하시면 병원 꼭 가보시고요. 예. 겨울이다 보니까 이 또 허리가 또 안 좋다 보면 또 잘못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놀다가 무슨 병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아프시면 꼭 병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데미 로바토의 스톤 콜드 그리고 더 스크립트의 For the First Time 두 곡 듣겠습니다. Stone cold, stone cold. You see me standing, but I'm dying on the floor. Stone cold, stone cold. Maybe if I don't cry, I won't feel anymore. Stone cold, baby. She's all laid up in bed with a broken heart, while I'm drinking Jack all alone in my local bar. And we don't know how we got into this mad situation, only doing things out of frustration, trying to make it work, but man, these times are hard. She needs me now, but I can't seem to find the time. 데미 로바토의 스톤 콜드 그리고 더 스크립트의 For the First Tim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음식점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학교에선 먹어본 적이 있긴 했지만 혼자 가려니 부끄러워서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은 잘 먹고 왔네요. 며칠 전 친구가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었다는 얘기 듣고 저도 한번 용기 내본 건데 뭔가 못 해본 걸 해본 것 같고 앞으로 제게 다가올 시간이 기대되는 경험이었어요. 1427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모든 경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첫 발을 내디는 거죠. 흔히 해본 적 없어서 라는 말을 듣죠. 해본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작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작도 습관이고 연습인 것 같아요. 많이 해본 사람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크고 중대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보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있을 테니까 그 결과들이 모여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끝곡 강하솔의 들꽃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이름 아는 사람 많진 않지만 내 향기 맡은 사람